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심장혈관내과 홍순창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제목이 좀 긴데 이런 롱리전에서 캐비지를 하면서 같이 엔도아트렉토미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받았는데요. 아까 두 분의 연주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PCI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원칙적인 거는 우리가 캐비지를 할 건지 PCI를 할 건지 이거는 어떤 하는 방법에 어떤 게 더 수월할 거냐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고 신텍스 스코어나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의 나이도 감안해야 되고 레프트 메인인지 3베셀인지 DM이 등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롱텀이 다르다는 건 이미 많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베이스를 맞춰서 우리가 뭘 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런 PCI를 하든 캐비지를 하든 실제적인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민거리가 생기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는 사실은 흔하게 이렇게 하는 프로시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카로티드나 페리페럴 아터리 엔도아트렉토미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 테크닉하고 클로즈 테크닉이 있는데 오픈 테크닉은 혈관을 길게 절개해서 보이는 부분에서 전부 다 아테로마나 칼시피케이션 리전들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클로즈 테크닉은 이지저를 조금 열고 그 다음에 이게 살살살살 빼내는 거죠. 코로나리는 사실 우리들은 병든 혈관을 수술을 하잖아요. 직경 자체가 1mm, 1.5mm 이런 혈관을 수술을 하는 거고 카로티드나 페리페럴 아트리는 기본적으로 5mm 이런 혈관의 병든 혈관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카로티드 아테리나 페리페럴 아테리의 엔도아트렉토미 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개념 자체는 똑같이 하지만 하는 프로시저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코로나리 아테리아 엔도아트렉토미를 하면 이게 과연 안전할 것이냐?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프로시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째는 스노우플로우 이펙트, 즉 이거는 카로티드든 페리페럴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아테렉토미를 제거하는 순간에 아테로마라든지 다른 조그만한 데브리들이 디스탈 혹은 코로나리 아트리는 OM이나 아니면 다이아고날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쪽 브랜치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페리페랄이나 물론 카로티드도 이제 CVI가 생기지만 페리페랄은 사실은 디스탈이 굉장히 길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조그만 게 날아간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코로나리 아트리는 굉장히 그게 페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항상 안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아테로마를 혹은 카시파이드 리전을 다이섹팅하면서 이런 그 퍼퍼렌팅 브랜치들이나 혈관 자체가 털오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티말 플랩으로 만들어지면서 디스탈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는 다른 혈관을 엔도아트렉토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리 아테리에도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탈의 플로우가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페이탈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게 막지를 않더라도 그 리전에서 루멘 자체에 스럼부스가 형성이 된다든지 혹은 이게 점점 디스탈로 다이섹팅이 돼버리면 거의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다 안고 과연 이렇게 무리수를 던져서 엔도아트렉토미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엔도아트렉토미를 했을 때 성적은 어떠냐? 이게 우리가 하는 캐비지나 이런 것처럼 쉽게 컴바인드 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많이 퍼블리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데이터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메타아날리시스죠. 그래서 예전에 나온 그거는 메타아날리시스인데 10개 정도의 연구를 한번 해서 봤는데 오버롤 페리오퍼러티럴 MI가 7.3%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캐비지랑 엔도아트렉토미를 같이 했을 때 한 7.3% 정도가 나오고 미드텀은 3, 4, 5년에 점점 좋아지는데 결국은 오픈 테크닉을 써서 오픈 테크닉을 써서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를 하고 LA대에다가 리마를 같이 대주는 그런 테크닉을 하면 미드텀이 좀 더 좋아진다.
근데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리오퍼레이티브 MI가 7.3%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프로시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루틴 캐비지에선 MI가 7.3%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프로시저를 하면 7.3%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프로시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메타 아나리시스, 이거는 한 9개 정도의 스터디를 가지고, 스터디를, 메타 아나리시스를 한 건데, OP캡과 온펌프 캐비지, 그러니까 OP캡과 컨벤셔널 캐비지를 했을 때 카로티드 엔다이트로툼을 코로나리 엔다이트로툼을 같이 하면 과연 성적은 어떨까 이런 거를 좀 알아봤는데 그나마 컨벤셔널 캐비지를 할 때보다는 오픈펌프 캐비지를 코로나리 엔다이트로툼만 같이 할 때는 뭐 스터디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탈리티가 제로에서부터 한 2.8%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 즉 오프펌프 캐비지랑 코로나리 엔자이트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컨벤셔널 캐비지와 같이 시행할 때보다는 좀 더 모탈리티를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전 스터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비지, 뭐 OP 캐비든 컨벤셔널 캐비지든 우리가 알고 있는 캐비지 성적보다는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스터디를 가지고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터디들 보면 이건 한 20개 정도의 스터디를 가지고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건데요. 보면 결국은 엔자이토미를 같이 했을 때, 코로나리 엔자이토미랑 캐비지를 같이 했을 때의 그 30일 모탈리티는 1.69. 그리고 페리 오퍼러티브 앤 포스트 오퍼러티브 MI는 3.34배 정도 더 높은 거예요. 그 엔자이토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러면 모탈리티도 높고 MI도 이렇게 높고 또 중요한 거는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다른 컴플리케이션, 뭐 벤트리큘러 아리디미아, 펄모너리 컴플리케이션, 레널 페일리어, 뭐 아이노트로픽스 유지하는 그런 시간들도 너무 길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환자의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이지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롱텀 그라프트 페이스턴시도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캐비지를 하면서 엔자이토미를 열심히 해보지만 많은 스터디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 결과가 안 좋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엔자이토미를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뭐 이미디어 포스트업도 안 좋고 롱텀 페이턴시도 안 좋은 이런 프로시저를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나마 좀 더 많은 스터디로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거예요. 30개 정도를 가지고 한 거고, 뭐 6만 3천 명 페이센트가 이제 인롤된 것 같은 스터디인데, 여기서도 보면 unselected risk of coronary artery disease,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로나리 아트리지에 우리가 서브그룹으로 어널라시스 하지 않을 때도 엔다이토미랑 캐비지를 같이 한 경우에서는 올코즈 모탈리티가 더 높아요. 30일 모탈리티가 더 높은 거예요. 캐비지를만 아이솔레이션으로 했을 때보다. 그 다음에 서브그룹 어널라시스를 해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들만 골라서 봤더니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들에서도 캐비지 그룹보다 모탈리티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엔자이토미를 같이 시행한 그룹에서도. 그 다음에 디퓨즈 디지즈, LAD에 디퓨즈 롱 디지즈가 있는 그 서브그룹을 보니 그런 경우에도 LAD에다 캐비지랑 엔자이토미를 같이 해주면 모탈리티가 3.9배 정도 더 높은 거예요. 캐비지 언론보다. 즉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데이터들은 결국은 캐비지랑 엔자이토미를 같이 했을 때 성적이 더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특히 이런 뭐 모탈리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디어 포스트업, 뭐 MI, 뭐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엔자이토미를 같이 했을 때 더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눈 내리는 길을 아무리 열심히 뚫고 가본들 이게 뭐 도로가 막혔으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엔다이토미를 이런 걸 보면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건 과연 리얼 필드에서는 안 그런 케이스들이 수술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 아까 조금 전에 저는 이제 뭐 케이스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환자였는지 몰랐는데 지금 조금 전에 NGO를 보면 저희 같은 병원, 저희 병원은 만약에 그런 환자가 생기면 다 캐비지 합니다. 그냥 다 캐비지를 하는데, 제가 했었던 이런 케이스가 아마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환자를 보면 지금 여기 미드 LAD가 칼시파이드 리전으로 되어 있어요. 프락시말도 다 병이 있지만, 근데 이런 환자를 그러면 LAD 그라프팅을 어디를 할 거냐?
뭐 그냥 엔지오만 보면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퍼퍼레이터 브랜치들은 여기 있는 그 스테노틱 리전 때문에 블러드 스프라이를 제대로 다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환자는 사실 다이아고널이라도 괜찮지만 이 환자는 다이아고널도 다 디퓨즈 롱 디지즈이기 때문에 프락시말 포션에 있는 퍼퍼레이팅 브랜치를 블러드 서플라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뭐 점프 그라프트를 한다, 뭐 Y로 2개를 한다, 뭐 별의별 방법을 많이 썼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성적이 별로 안 좋다고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 여기 부분을 절개를 합니다. 여기를 길게 절개를 해서 엔도아트렉토미를 같이 시행을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엔도아트렉토미를 같이 시행을 하면 인터널 소라식 아테리를 그라프팅을 할 때 롱 리전으로 자른 다음에 거기를 인터널 그라프트를 롱 리전으로 리페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마토 LAD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절개 방법보다 더 길게 절개를 하고 거기에 있는 엔도아트렉토미를 부분적으로 해주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오피캡으로 같이 수술을 했었습니다. 이 환자는 보면 인필드에서의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라프팅 플로우를 항상 재는데 보면 톨러러블해요. 이쪽에 컴펜데이션 되는 플로우도 전혀 없는 것 같고 포스트업에 시트를 찍으면 LAD랑 이런 만마리 아테리가 다 비주얼레이션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롱 패치로 LAD를 수술을 한 게 일반 기본적으로는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도아트렉토미랑 같이 했을 때 항상 성적이 안 좋은데 그 모든 환자를 이렇게 다 엔도아트렉토미를 뭐 다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성적이 안 좋은 수술을 모든 환자를 다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모든 환자를 다 이렇게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는 우리가 디퓨즈 리전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흔히 임상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이 ESRD 환자들이거든요. ESRD 환자들은 혈관 전체가 다 이런 카시파이드 된 리전들이 많기 때문에 디퓨즈 롱 리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환자도 ESRD고 뭐 EF 34%인데 완전히 CTO처럼 되어 있죠. 보면 LAD가 거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보면 한 요 정도 부위에서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외에는 사실은 그래프팅 하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저희가 오피캡을 했죠. 오피캡을 하고 나서 1.5년 정도 지나서 과연 이렇게 아주 1mm도 안 되는 혈관에다가 LAD를 붙여놓으면 이게 얼마나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건 알기가 힘들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스트업 스터디들을 다 해보니까 이젝션 프랙션은 48%로 이제 많이 좋아지고 보면 계속 만말이랑 그다음 디스탈의 플로우, LAD 플로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은 거의 EF가 정상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투석도 잘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꼭 무리수를 둬서 엔도아트렉토미를 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이런 환자들을 수술을 하냐. 저는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엔도아트렉토미를 하지만 그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케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이 환자의 롱텀을 위해서는 그래프팅 해야 될 위치가 그 부분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이 수초로 니들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딱딱해 있으면 거기를 엔도아트렉토미를 해서 길게 패치라이크처럼 리마를 대주면 그나마 이제 플로우가 잘 갈 수 있고 위치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그래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엔도아트렉토미를 같이 하면서 캐비지를 하지만 아무리 디퓨즈 롱 리전이라도 엔도아트렉토미를 하기 위해서 막 혈관을 다 끄집어내고 아테렉토미를 길게 열고 그걸 목적으로는 잘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술을 할지는 캐비지를 할 건지 PCI를 먼저 할 건지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결정하고 나서 저희는 사실은 하팀에서도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내가 여기를 그래프팅을 못하거나 뭐 그러면 세컨 찬스 결국은 뭐 나중에 이게 그 리전이 문제가 되면 PCI를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리전이 나중에 PCI를 할 때도 아주 복잡하게 해야 되면 차라리
수술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팀 미팅에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피지올로직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디다가 뭘 어떻게 열어줄 건지 그래프팅을 어떻게 열어줄 건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하팀 미팅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